그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바라보다 끝내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내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 있더군요. 평생 집에서 가족만 돌보던 사람이 이제는 식당 주방에서 땀 흘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순간 저는 내 인생이 정말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믿고 싶었던 건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이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 줄의 문장, 고급 호텔의 조명 하나가 나를 얼마나 쉽게 무장해제시켰는지 지금은 부끄럽고 또 분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걸 믿었냐? 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순간엔 그 어떤 숫자보다 더 강력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고정수익, 정부 인증, 친환경 미래 사업. 그 말들이 제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 경기도 남양주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정혜수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몸담아 37년을 일했고 몇 해 전 관리부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후배들이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이제는 여유롭게 사시겠네요 하고 웃었지만 저는 끝내 따라 웃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받은 퇴직금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들 결혼 준비에 보탰고 오래된 주택 누수 보수비로도 꽤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손에 남은 돈은 1억도 채 되지 않았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고작 110만 원 남짓.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아야 할 텐데 아내와 둘이 이 돈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안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고 그 불안을 덜어내고자 했던 제 선택이 결국 저와 가족의 삶을 산산이 부숴놓을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제 얘기가 누군가에겐 쓸데없는 후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지금 같은 갈림길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경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퇴직 후에는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아내 부탁으로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생활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그리는 것이 마치 안정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라는 울타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저 스스로 무언가를 벌어들였다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자영업을 하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영업은 매일이 전쟁이야. 손님 없으면 없는 대로, 물건이 쌓이면 쌓이는 대로 하루하루가 버텨내는 싸움이지. 그 친구의 말이 그제야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저 정해진 일만 묵묵히 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는 삶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누군가가 당연히 돈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멍한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일이 없었고 별다른 할 일도 없이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게 여유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 여유가 허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은행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서히 불안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고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온 광고 링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I가 분석한 맞춤형 재무진단 연 18% 수익 보장. 처음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나 싶었지만 호기심이 이상하게 자꾸만 손을 움직이게 하더군요.
링크를 누르자 화면엔 마치 뉴스 프로그램을 연출한 영상이 나왔고 거기엔 에코에셋 코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AI 기반 전력 최적화 시스템, 한국전력과 20년 장기 계약. 그리고 가장 마음을 흔든 문구는 매달 고정이자 지급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누적 투자금이 3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쓰여 있었고 가입자는 16만 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후기도 수백 개였고 화면도 마치 증권사 플랫폼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내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이트에 채팅 상담창이 떠 있어서 문의해 봤더니 상담사는 마치 오랜 고객을 대하듯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은 이번 달 신규 가입자시니까 특별 수익률 혜택 적용되세요. 최대 7%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퇴직금 중 7천만 원을 투자해 연 18% 고정 수익이면 한 달에 105만 원. 여기에 연금 110만 원을 합치면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다시 일 안 해도 되겠는데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드디어 재테크라는 걸 해보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에코에셋 코리아 프리미엄 5년형이라는 상품. 가입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떨렸지만 더 떨렸던 건 기대감이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그리고 한 달 뒤 정말로 통장에 10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순간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괜히 걱정했네. 나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때는 솔직히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치 은퇴 후에도 무언가를 해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달도 어김없이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의 차이도 없이 마치 예전 회사 다닐 때처럼 월급날이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가 기회가 흐려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어쩐지 이건 나만이 알아낸 귀한 정보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앞서간다는 자부심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는 사이 에코에셋 코리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에는 VIP 전용 상품 안내, 프리미엄 가입자 초청 설명회 같은 문구가 있었고 전화 상담을 받을 때마다 고객님은 초기 멤버시니까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제가 무슨 고액 자산가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실상은 퇴직금 일부를 투자한 것뿐인데도 말이죠. 그 무렵 저는 또 한 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퇴직금 3천만 원에다가 예전에 넣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해 총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겁니다. 이번엔 더골드 2년형이라는 상품이었고 상담사는 연수익률이 2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와 2년 자동 연장. 하지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매달 이자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단순한 조건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그 회사를 거의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었고 문의하면 곧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정기적으로 친환경 전력 발전 현황, 전력 거래 리포트, 수익 공시 자료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고 심지어 협동조합 조합원 리포트라는 항목도 따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매달 이자를 받았다는 후기들이 끊이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만기 원금까지 환급받아 재투자 중이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에코에셋은 소액 기부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 아동 태양광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한다는 소식에 이 회사는 단순히 돈만 쫓는 곳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좀 다른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주변에 수익형 투자에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는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추천인 이벤트 기간이라 소개만 해도 고객님께 리워드가 지급되고 그분도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순간 마음 한편에서 어렴풋한 의심이 일었습니다. 이거 혹시 다단계 같은 건가? 하지만 금세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나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고 가입 여부는 각자 판단의 문제잖아.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왔고 내가 먼저 경험해 본 바로는 손해볼 일이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제 아내 쪽 동생 그러니까 처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번 알아봐. 나 지금 매달 이자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어.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뒤 1,000만 원을 투자했고 놀랍게도 한 달도 안 되어 그에게도 이자가 입금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진짜다. 괜히 의심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마치 뒤늦게 열린 문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던 어느 날 에코에셋 코리아에서 감사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에코에셋 VIP 고객 초청 미래에너지 포럼 2025라는 제목이었고 행사는 여의도 한 복합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저로선 그런 자리에 처음 가보는 일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한 행사장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깔끔한 안내 데스크, 와인과 핑거푸드, 은은한 조명 아래 자상가처럼 보이는 중장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숨을 크게 쉬고 앉게 되는 공간이었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가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단순히 돈만 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날은 그렇게 자부심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어김없이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투자한 지 5달이 지나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정확한 날짜에 입금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내 결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로그인하려는데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버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그 메시지는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불안해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대기 시간이 20분을 넘겨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3분도 안 걸리던 게 왜 일이 길어졌을까 싶었죠. 겨우 연결된 상담사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 중이며 투자 수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앱에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화면 상단에는 처음 보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약은 만기 도래로 인해 스마트 드림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가입한 건 5년 약정의 프리미엄 상품이었고 투자한 지 아직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기한 도래? 무슨 소리지? 당황한 마음에 그날 밤 가입 당시 저장해둔 약관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쓰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내부 운용 정책 또는 상품 조건 변경 시 별도 고지 없이 동일 금액이 운영사 지정 상품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즉, 내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임의로 상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새로 바뀐 상품이 대출형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더 이상 출자가 아니라 회사에 빌려준 채권처럼 처리된다는 말이었죠. 게다가 이 상품에는 원금 회수까지 최소 2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제 돈은 묶여버린 셈이었습니다.
손을 댈 수 없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더욱 이상했던 건 이자가 들어와야 할 날짜가 지나도 통장은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연체인가 싶어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전화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통화 대기음만 반복됐고 그제서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정말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걸요. 30분을 넘게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현재 모든 상담 인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녹음된 음성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는 동안 제 안에 이상한 예감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아주 크게. 설마 사기?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긴 했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6달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잖아. 홈페이지도 있고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설명회도 있었고 협동조합 형태의 플랫폼이라 했는데 설마 속으로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얇은 막이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2달 전 이후로 멈춰 있었고 가장 최근 글은 신규 친환경 상품 런칭 예정이라는 애매한 문구 하나뿐이었습니다. 플랫폼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해보니 과거에 있던 후기나 블로그 글 대부분이 삭제된 게시물입니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넘쳐나던 광고 영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며 검색창에 에코에세 코리아 피해 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스크롤을 내리자 카케어 오픈 채팅방 링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에세 피해자 공동 대응방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눌렀고 그 방에는 저처럼 당한 이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이자 입금 끊겼습니다. 고객센터 아예 연결 안 돼요. 회사 위치 찾아가 봤는데 이미 비워져 있더군요. 지인까지 소개했는데 숨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댓글을 읽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이게 사기였던 걸까? 그날 저녁 단톡방 공지로 피해자 줌 설명회 링크가 올라왔고 저도 조용히 참여해 보았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로만 진행된 회의에서 어느 한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걸린 겁니다. 폰지 사기. 예전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겉으론 정상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유입이 멈추면 전체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방식. 에코의 셋이 딱 그 구조라는 거였습니다. 즉, 제가 받았던 이자는 제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가 수익을 올렸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돈을 대신 받아 쓴 것뿐이었다는 사실. 그제야 수많은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급 설명회, 매달 수익 보장, 추천인 리워드, 추가 이자 이벤트. 모두 저 같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끝내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 채팅방에서는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도 공유됐습니다. 몇몇 사람은 경찰 수사관과 통화했고 수사 착수 중이라는 문자가 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때 한 참가자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낸 돈으로 그 사람들 외제차 사고 명품 시계 샀대요. 해외에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었다는데 우리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해외여행까지 다녔다더군요. 100년치 수익을 1년 만에라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더니 결국엔 전부 가져간 거예요. 피해자 단톡방에서 들려온 그 말은 마치 심장 한쪽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하던 일들이 점점 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며칠 뒤 뉴스 기사 하나가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경찰 3천억 원대 재생에너지 투자 사기 조직 검거. 기사를 읽는 내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도심 고급 컨퍼런스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국가 인증 고정 수익 지급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뒤 모집한 투자금으로 외제차, 고급 부동산, 골프 회원권,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며 사치를 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 나온 설명은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난 정말 속은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TV를 켜도 아무 장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켜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시 이자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 뒤로는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아내가 부엌 정리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 등 뒤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뭔데요? 라는 짧은 대답 뒤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내가 퇴직금으로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투자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코에세코리아라는 회사야. 태양광 에너지 투자라더라고. 처음에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 묶였어. 거의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 그 순간 아내는 순간 멈춰 선 듯하더니 이내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퇴직금 7천만 원을 그런 데다 넣었다고요? 내가 한마디도 몰랐던 걸 지금 와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매달 이자도 잘 들어왔고 그래서 말이라고 해요 그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우리 노후 자금이고 민수 결혼 자금이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게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아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거실을 몇 번이나 오가더니 결국 부엌 쪽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우리 인생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은 바짝 말랐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위로도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그 밤 그녀는 식탁에 앉은 채 긴 시간 그대로 있었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도 들지 못한 채 날을 넘겼습니다. 그날은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서로 등을 지고 밤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외출했고 그날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정에서 살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저는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존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아내에게 짐이 되어버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처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투자하라고 소개했던 그 1,000만 원은 그에게 애들 학원비 같은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매형, 어떻게 그런 걸 저한테 소개해줘요. 난 그 돈으로 당장 이번 달 애들 등록금 빼놨던 거였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하냐고 그런 걸 왜 믿었냐고 말할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믿고 싶었습니다. 이자가 진짜이고 내 노후가 다시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피해자 단톡방에서 공유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이 운영진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 법인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와 시계, 가짜 서류로 꾸며진 태양광 발전소 부지 사진들까지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건 운이 나쁜 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그렇게 큰 돈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에코에셋이라는 회사는 이미 법인 등기를 말소했고 대표라는 인물은 출국했다는 얘기만 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수사 절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금 동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은 왜 늘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동생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방 한 칸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동네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리운전 모집 공고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옮겨온 후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눈이 일찍 떠집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 화면엔 여전히 아무런 입금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 채팅방에는 아직도 새로운 이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그 수많은 글 사이에서 제 눈에 박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회사를 믿은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퇴직한 이후 처음 마주했던 공허함과 불안,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빈틈을 너무나도 정확히 파고든 게 바로 에코에셋이었습니다. 정부 인증, 매달 고정이자 지급, 지속 가능한 친환경 투자라는 표현들. 그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을 향한 정교한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말 그대로 그럴싸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00년치 수익을 1년 만에, 은행보다 안전한 고수익 상품, 신규 고객 한정 프로모션 같은 문장들. 그 문장들은 정장을 입은 누군가의 미소처럼 저를 안심시키고 결국엔 스스로 경계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퇴직금도 자존감도 소중했던 인간관계도 많이 잃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들 결혼식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꺼내지 않게 되었고 처남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은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부디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고.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적고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월 이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수익이면서 원금까지 보장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라면 절대 문자 메시지나 SNS 광고처럼 손쉽게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수익과 안정성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한 문장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삶을 조금씩 시작해 보려 합니다. 새벽엔 신문도 돌려보고 밤엔 대리운전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존심은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다시 저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